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시총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2.5%에서 3%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켓 와치를 보면은 나스닥 2% 정도 상승하고 금값은 계속 여전히 2,000불대를 넘지는 못했죠. 하지만 관심을 갖게 볼 것은 오일 값이 111달러까지 올랐다. 자, 오일 값이 오르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본의 주거용, 상업용 집값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르려고 하는 낌새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적이 1985년부터 95년 사이에 있었죠. 그 이후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2011년 일본 자체에서 지진이 났는데도 엔화가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생겼는데도 엔화가 올라갑니다. 2020년과 2022년은 일본에 있어서 프레임이 바뀌었다. 그 말은 전 세계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 자산의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 보면 엔캐리가 이제 달러 캐리가 된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미국인데 달러는 무너지지 않고 다른 나라 화폐들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것은 페트로달러를 계획했을 당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경제는 어렵지만 2022년 3월 엄청난 캐시, 현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후에 4월 달에 돈 있는 분들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때도 그렇고 2012년 때도 그랬다. 밴쿠버에 사시는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2억 주고 집을 샀는데 20억이 됐다고 합니다. 밴쿠버 어디에나 가면은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40년에서 80년 된 집인데 이게 20억입니다. 1층 있고 여기 지하 있고 앞마당 있고 이게 20억입니다. 자, 이 집도 똑같습니다. 1층 있고 반지하 있고 20억. 자, 이 말은 인플레이션의 끝에 다가오고 우리는 거기 서 있다.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리셋되면 성장은 멈추고 성장되지 않은 것이 올라가게끔 페트로달러가 계획돼 있고 거기에 끝은 크립토커런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짜배기 코인들이 있습니다.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시 중이지만 스텔라 재단은 여전히 CBDC를 개발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CBDC가 출시될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스텔라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요구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CBDC에 대한 마지막 중요 업데이트는 지난 12월에 게시되었고 3월 21일 어제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트뱅크, 타스콤뱅크가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디지털 버전을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약간 지연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개발이 예전처럼 일괄적이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전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출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디넬 딕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하길 원한다고 언급을 했으며 초점은 스텔라 기본 토큰인 XLM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브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디넬 딕스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암호화폐도 받아들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XLM 스텔라 토큰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CBDC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 흐리브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코인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스텔라가 지난 10월에 머니그램과 함께 도입한 온-오프 램프 스타일의 새로운 스텔라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적용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조를 위해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 내의 혁신적인 신호라고 보고 스텔라 재단은 인도적 지원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행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주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기업이 암호화폐 기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CBDC와 다른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으로 거래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4년 비트코인 주기의 시대는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아마도 마지막 주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4년 반감기에 의해 통제되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가능한 행보였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포화 상태에 도달한 복잡한 생태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비트코인 마지막 주기의 첫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장들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와 마지막 이 주기는 한 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919년 저점 이후 비교적 짧은 3번의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미 발생했고 더 이상 4년 주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작고 더 자주 움직이는 이것이 마지막 주기로 보고 있고 지금 그 주기의 처음에 있다라고 윌리 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머튼은 봄 랠리가 임박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번 스프링 랠리에서 봄이 오는 상승에 대한 신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가격대인 6만 불로 돌아올 것이며 이미 모멘텀을 얻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이 차례로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4월 말 비트코인은 6만 달러로 범위를 넓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며 봄 랠리 상승은 비트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분명 가장 인정받는 통화이고 암호화폐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 혼자만의 랠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비트코인 상승 후 알트코인 상승세가 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정 알트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관이 상승을 예상해서 시장가로 알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신호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하나의 좋은 신호로 보고 알트코인이 시작되면 순서적으로 알트코인의 10%, 20%가 상승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스마트 머니가 시장가로 주문을 구매하여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 비즈니스 은행인 NAB,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는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은행과 함께 결제 시스템의 보안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협약에 체결하였습니다. 이 국제은행 동맹은 국경 간 지불의 효용성을 위해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는 국경 간 지불의 리플렛을 사용하여 리플 지불 네트워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55개국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주문형 유동성 ODL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국경 간의 거래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임페리얼 상업은행 CIBC, 이스라엘의 레미은행 뱅크 레미는 국립 호주은행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와의 기술 제휴로 이미 3개 국경 간 거래의 리플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파트너십으로 비용 절감, 결제 서비스 속도 향상, 보안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되었던 최신의 거래가 이제 몇 분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호주은행은 이 기술이 실시간 국제 결제를 제공하여 결제 시스템의 보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